근데 거기서 여러분들 벌써 4천이야. 5천 25%밖에 안 남았어. 주식 25%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6천만 가려면 내가 찍은 기업들이 큰 변화가 있어야 돼. 그 큰 변화가 오늘 말씀드린 이 기업으로서의 공통점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공통점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돈 버는 상승장, 코스피 4천 시대 대장주들의 공통점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썸네일에는 뭐라고 적었냐면 이런 주식에 1억만 투자하면 재테크 걱정 이제 정말 끝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에 지금 이거 머니트렌드 2026이잖아요. 만약에 내년에 2027을 적게 된다면 첫 번째 장은 항상 그 머니트렌드 시리즈의 첫 번째 장은 항상 그래요. 작년에 어떤 시황이었지?부터 시작합니다. 그걸 정리를 하고 그래서 내년에 어떤 장일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만약에 내년에 머니트렌드 2027을 제가 적게 된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코스피 4천, 뭐 코스피 5천 도달했지만 양극화가 심했다. 반도체를 갖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리는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1% 올랐잖아요. 어느 날 내가 네이버 딱 봤는데 코스피가 플러스 1% 상승이야. 뭐 엘리베이터 그 U 플러스 광고판 테레비 봤는데 코스피가 2% 상승한데 그 얘기는 뭐냐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2% 오르고 나머지 안 올랐다 이 얘기야. 코스피가 2% 올랐대. 뭐 사상 최고치 경신했대.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4% 오르고 나머지 안 올랐다 이 얘기야. 그 두 개의 종목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뭐 요새 말로 조방원이라고 하는 그런 주식들을 빼면 안 오른 게 아니라 마이너스 나는 경우도 꽤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4천에서 5천, 6천, 뭐 만, 뭐 이렇게 가려고 했을 때 2025년에 이 대장주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한 사람과 아닌 사람은 큰 차이를 가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주식 그 공통점을 찾은 다음에 그런 주식에 1억을 투자하면 제 생각에는 그냥 순자산 30억 가는 거예요. 그 주식에 1억을 투자했냐, 다른 주식에 뭐 5억, 10억을 투자했냐, 이게 그런 주식을 찾아서 1억에 투자하면은 정말 그냥 한 번 투자해놓고 부자가 되는 거야. 재테크 걱정 정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주식들을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오늘도 정말 제 생각을 숙성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되는 그런 얘기만 해 드릴 겁니다. 자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장주 세 개만 들어보자. 세 개만. 첫 번째, SK 하이닉스. 두 번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세 번째, 한화 오션. 와, 이뭐 장난 아닙니다. 이 주식들 오늘 설명드릴 건데, 이 찐팬들은, 에이블리 분들 이럴 거야. 요 새끼 요거 삼성전자 몇 번 맞췄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뭐 반도체에 조선 방산까지 아는 척 하려고 그러네?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건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지금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400조가 됐습니다. 400조. 와, 이거 상상되십니까? 이거 어떻게 상상하면 되냐면 이 400조라는 거는요. 제가 한 3개월, 4개월 전에 삼성전자 싸다 얘기할 때 싸다 해도 우리나라 1등주였어. 시가총액 1등이었다고. 그때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300조였습니다. 300조.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400조야. 여차했으면 우리나라 대장주가 바뀔 정도라고. 그래서 현재 3천조 정도 되는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13%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와,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회사가 원래부터 이랬냐? 아니었어요. 이 회사 옛날에는 10조 딸이었어. 10조 딸이. 코스피 1000조일 때 시가총액 1.6%밖에 차지하지 못하던 놈이 지금 13%까지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현재 시가총액의 2% 차지하고 있거든요. 2%. 시가총액 50조입니다. 50조. 요 놈이 옛날에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0.1%밖에 차지 안 했어요. 0.1%가 지금 2%가 된 거예요. 다음은 한화오션, 옛날 대우조선해양이죠. 이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시가총액이 40조입니다. 40조. 전체 코스피의 1.4%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게 옛날에는 0.4%밖에 차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불과 한 3년 전만 해도 이 회사는 코스피에 0.4%밖에 차지하지 않던 놈이 1.4%까지 증가했어요. 이 세 종목을 합치잖아요. 그러면 원래 제가 이제 분석하던 그 첫 시점 이 세 종목 합쳐서 코스피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의 2%밖에 차지하지 않다가 2025년 현재는 16%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세 종목 와 이거 어떤 공통점이 있지? 그거를 찾아내야 돼. 지금 SK 하이닉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이거를 사냐 파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이렇게 SK 하이닉스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하나 오션처럼 오를 수 있는 이 박스피 시장 우리나라 경제 성숙했어 죽었어 잘 안 될 거야 라고 한 곳에서 어떻게 요런 놈들이 코스피 4천을 만들어냈냐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히스토리에서 찾아볼 겁니다. 역사에서 찾아볼 건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시가총액 400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회사가 원래는 이름이 SK가 안 붙었었죠. 2011년에 SK 그룹 당시에 SK 그룹의 규모는 100조 정도 되는 회사였습니다. 100조. 그때 그 100조 되던 SK 그룹이 16조를 주고 SK 하이닉스를 삽니다. 단돈 16조만 주고 사요. 그러고 나서 14년 만에 기업 가치가 25배 올라서 400조가 됐고요. 이걸 연평균으로 바꾸면 26%입니다. 14년 만에 25배, 연평균으로는 26. 26%씩만 꾸준히 해도 1억이 25억 될 수 있다니까요. 그냥 1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한 종목만으로. 공교롭게도 이 26%는 제가 일하는 더퍼블릭 자산운용의 목표 수익률과 같습니다. 26%. 3년에 2배 되는 숫자. 이게 14년 되면 25배가 되더라. 100조짜리 SK그룹이 16조를 써가지고 14년을 기다렸더니 자회사 한 개 시가총액은 400조가 됐어요. 100조짜리 그룹이 자회사 하나가 400조가 됐다니까요. 자, 이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이 53조입니다. 이 회사도 원래 한화 게 아니었어요. 삼성 거였습니다. 삼성 테크윈이었죠. 이 삼성 테크윈을 한화 그룹이 당시에 자산 50조밖에 안 되는 회사였어요. 그룹이었어요. 그 50조밖에 안 되는 그룹이 삼성 테크윈을 3조를 주고 인수를 합니다. 3조. 기업가치 3조. 그러고 나서 11년 만에 기업가치가 18배 오르면서 연평균 수익률로는 30% SK 하이닉스를 능가합니다. 다음은 한화 오션인데 한화 오션도 시가총액이 에어로스페이스랑 비슷해요. 43조, 40조, 50조. 와 엄청나. 이거는 더 대박인 게 불과 2년 전에 인수합니다. 그때 대우조선해양이었죠. 대우조선해양이었는데 요거를 한화그룹이 8조, 기업가치 8조에 인수를 하고요. 2년 만에 기업가치가 5더블이 나면서 연평균으로 10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보면 한화그룹이 50조짜리 그룹이었는데 테크윈의 3조, 그러니까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 대우조선해양의 8조, 그러니까 한화오션의 8조 해서 총 11조를 투자합니다. 11조를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은 자회사 두 개 시가총액만 100조야. 96조, 100조. 원래 50조짜리 그룹이었는데 인수 두 개 잘해서 100조가 됐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히스토리입니다. 좋아요가 몇 개인지 한번 보고 공통점을 말씀드릴지 말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124분 시청 중입니다. 제가 코스피 4천을 만든 대장주 3개의 히스토리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좋아요가 31개. 그 얘기는 이제 93분은 요 주식을 안 갖고 있다는 얘기지. 기분 나쁘다는 얘기지. 그죠? 기분 나쁜데 뭐하러 봅니까? 보는 이유는 그래도 내가 지금 SK 하이닉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오션 안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제2의 SK 하이닉스, 제2의 한화 오션, 제2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지금 찾아서 2025년 찾아서 지금 1억을 넣은 다음에 요거를 25억을 만들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제가 공통점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바로 말씀드립니다. 공통점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 4가지. 첫 번째, 대형 M&A, 대형 인수합병이더라. 심지어는 아예 다른 업종이야. SK그룹 원래 뭐 하던 회사죠? SK주유소, SK텔레콤. 반도체를 해본 적이 없어. 테크를 아예 해본 적이 없어. 아예 다른 겁니다. 근데 얼마짜리 샀어요? 당시 자산 100조였는데 16조를 털어놓았다니까. 자, 그럼 한화는 어떠냐? 한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0조짜리 그룹이었는데 11조를 써가지고 자산 총계 22% 정도
투자를 하면서 이것도 아예 다른 업종이에요. 한화가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한국 화약의 약자예요. 한국 화약. 총을 만드는 게 아니고 화약을 만든다니까. 대포를 만드는 게 아니고 화약을 만든다고 거기다 넣는. 근데 이 삼성테크인은 대포를 만드는 회사란 말이에요. 총을 만들고 자주포 만드는 회사야. 그거를 산 거야. 물론 관련은 있지. 하지만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한화의 모치 한국 화약, 그다음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 뭐 관련이 없어. 근데 갑자기 대우조선해양, 조선업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예 다른 업종에 대형 M&A를 했다는 게 첫 번째 공통점이고요. 두 번째. 자산의 20%, 아까 한화그룹 같은 경우는 22%고요. SK그룹 같은 경우는 16%입니다. 또 와가지고 악플 달고 딴지 걸 사람 걸어. 제가 얘기하는 이 투자 금액은 기업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룹의 규모는 자산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대강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담대한 투자, 자산의 20% 정도를 베팅할 수 있는 건 누가 할 수 있다? 월급 사장? 컨설팅 출신 본부장? 절대 못해. 사모펀드에서 5년 잠깐 경영해보고 나중에 팔 것 같은 그런 투자자? 절대 못해. 오너 경영자만 합니다. 회장님이야, 회장님. 이 SK 하이닉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오션으로 400조, 100조를 벌어들인 사람은 딱 두 명이에요. 두 명. 돈을 벌어들인 것도 두 명이지만 그 돈을 벌 수 있게 일을 한 것도 두 명이야. 김승현, 한화. 최태원, SK. 나머지가 못합니다. 100조짜리 회사의 전문 경영인이 아무리 똑똑하다 해서 20조 쓰겠습니다. 조인트 까요. 귓방맹이야. 50조짜리 회사가 10조 쓴다? 귓방맹이라니까? 근데 누가 한다? 오너. 내 거니까. 내가 할게. 그게 아니면 아까 1번 대형 M&A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배포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아, 이거 잘 되겠다. 그러니까 배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 M&A 하는 거야. 자, 3번 갑니다. 3번. 근데 오너 경영자인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은 큰 결정을 할 수 없어요. 똑같이 회장님인데. 왜? 왜 못해? 체제가 달라. 체제가. SK그룹, 한화그룹 둘 다 뭡니까? 지주회사 체제야. 주식회사 SK, 주식회사 한화. 아직 주 하나는 지배구조법상 지주회사가 되진 않았어요. 어쨌든 근데 거의 경영권이 안정돼 있어. 지주회사가 다 지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지배하고 있는 최대 주주 회장님이 얘기를 하는 게 먹히는 거야. 근데 이재용 회장은 아직도 순환출자 구조거든.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이 더 많아. 함부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내 경영권 뺏기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지주회사 체제의 오너십. 이 있어야 인사이트가 있건 담대한 경영자가 있건 뭐 배포가 크건 경영자가 결정할 수 있어. 뭐를? 대형 M&A를. 자,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이 기업들 SK 하이닉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오션의 공통점. 그 그룹은 과거에 M&A를 큰 걸 많이 해봤어. 그걸 통해서 사업이 그룹의 방향성이 그룹의 이 뼈대가 완전히 전환되는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경험해봤어. 예를 들어서 SK 그룹 원래 선경그룹입니다. 선경그룹 뭐죠? 여러분들 지금 MG는 모를 거야.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알 겁니다. 성경 뭐가 유명해? 성경 스마트. 생각납니까? 성경 스마트? 교복이야, 교복. 원래 성경이 성경 직물이에요. 그냥 섬유 떼다가 잘라서 파는 회사였어. 근데 1980년 뭘 인수한다? 대한석유공사, 유공. 이게 뭐예요, 지금? SK 이노베이션. 석유 파는 주유소 회사가 된 거야. 그러고 나서 1994년 뭘 인수한다? 한국이동통신. 현재 우리나라 휴대폰 매출 1위 SK텔레콤. 그러고 나서 또 다시 20년쯤 지나가지고 SK 하이닉스를 인수한 거예요. 지금 SK그룹의 이 3사의 매출 비중이 50%가 넘어요. 다 인수한 거야. 그렇지 않았다면 이 회사는, 이 그룹은 반토막도 안 되는 회사예요. 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화, 한국화약이라고 있잖아요. 한국화약. 화약 구매해 본 사람 있어요? 옛날에 문방구에서 이렇게 권총 화약, 뭐 콩알탄 이런 거 말고 화약 구매해 본 사람 있냐고. 없잖아. 뭐 하는 줄 알아? 하나 그룹 뭐 하는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갤러리아 백화점 하나 있는 거 아니야? 잘 몰라. 왜 몰라? 다 M&A로 성장했거든, 얘네도. 1968년에 화약만 하던 회사가 제일 화재를 인수합니다. 그게 한화 손해보험. 그러고 나서 2002년에 육산빌딩 누구 거예요? 김승현 회장 거. 왜? 그게 옛날에 대한생명빌딩이었는데 이걸 인수해서 한화생명으로 바꿉니다. 그럼 또 10년 있다가
지금 하나 가장 잘 나가는 사업부 중 하나 뭐예요? 태양광. 독일의 큐셀스를 인수해가지고 한화 큐셀 앤 솔루션 이라는 회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오션까지 인수한 거야. 이 인수한 5개 그룹의 회사, 그룹 내 5개 회사의 매출 비중은 한화그룹의 전체 매출의 90%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화의 모체가 뭔지 모르는 게 당연해. 다 인수한 거거든. 자, 코스피 4000 시대에 이끈 이 3가지 기업들의 공통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예 다른 업종의 대형 M&A로 큰 거더라. 두 번째, 그 대형 M&A, 자산의 20% 정도를 베팅할 수 있으려면 인사이트가 있고 배포가 있는 오너 경영자가 있어야 되더라. 세 번째, 그 오너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강력하게 지지해줄 수 있는 지주회사 체제가 갖추어져 있더라. 그리고 네 번째, 과거의 M&A나 산업 전환 경험이 상당히 많더라. 자, 지금 대기업 그룹 집단 중에서 LG그룹도 있습니다. LG그룹. 지주회사 체제야. 그리고 구광모 회장, 인사이트 있고 담대할 수 있죠. 근데 뭐가 없어? 과거 M&A 경험이 잘 없어. 아예 다른 업종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전자 관련된 거, 화학 관련된 것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 인사이트나 배포가 커지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거기서 대형 기업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자, 여기까지가 기업의 공통점이고 그 기업만 알면 어떻게? 돈 못 벌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 내 돈 1억을 투자해야 돼. 그래야 25억이 돼.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 기업들에 어떻게 투자했을까의 공통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7명 시청 중인데 현재 좋아요 개수가 68개. 아까보다는 비율이 올라갔어요. 그래도 아직 109명은 좋지 않다는 얘기야. 왜 안 좋을까? 코스피 4000 시대를 만들어낸 대장주의 공통점을 얘기했는데 아마도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 걸 찾으면 그냥 몰빵 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투자 방법을 안 알려줘서 좋아요를 안 눌렀을 것이라고 제가 감히 추측해보고 그럼 투자의 공통점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를 김승현 회장, 최태현 회장이 하고 돈을 벌게 된 공통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언제 투자했다? 쌀 때 투자했다. 어떨 때 싸다? 미운 오리 새끼일 때 싸다. 자,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삼성 테크윈입니다. 예전에. 이 삼성 테크윈은 삼성그룹에서 팔아버렸어. 왜? 비주력 계열사 정리한다. 우리는 이제 반도체, 전자, 금융만 하겠다. 이런 거 방산 버려.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업의 공통점, 잘된 기업의 공통점? 비주력, 아예 다른 업종에 M&A를 해야 되는데 얘는 팔아버린 거야. 꼴보기 싫은 거야. 그럼 어떻게 팔아야 돼? 싸게 팔아야지. 우리 집에 인테리어를 싹 해서 새로 했어. 근데 옛날 가구가 하나 남아있어. 모던으로 했는데 옛날 올드한 가구가 하나 남아있어. 바로크 시대 거 가구가 어떻게 돼? 팔아버려야지. 당근에 팔아. 가져가서 무료 나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삼성테크윈을 싸게 팔았던 거야. 삼성테크윈을 당시에 3조에 팔았는데 지금 얼마다? 50조다. 자, 대우조선해양도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누구 거였는지 압니까? 여러분 거였어요. 그게 뭔 소리야? 산업은행. 산업은행 뭐다? 국채은행. 국채은행 뭐다? 세금으로 하는 은행이에요. 여러분들 거였어. 근데 이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하기 위해서 21년간 5번을 실패했습니다. 아무도 안 사가. 아무도 안 사가. 근데 산업은행 이거 팔아야 돼. 왜냐면 우리 은행인데 이거 너무너무 큰 조선소를 갖고 있는데 경영도 잘 못하겠고 잘 모르겠어. 전문가 좀 사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현금을 좀 회수, 대출을 좀 회수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돈 빌려줬어. 근데 안 갚아. 21년째 안 갚아. 그럼 모르겠으니까 추심업체한테 가가지고 그냥 나 1억 빌려줬는데 그냥 한 2천만 주시고 나머지 알아서 가져가세요. 싸게 팔자. 그래서 한화가 이거를 8조에 업어가지고 2년 만에 40조가 된 거야. 산업은행이 이걸 안 팔았다? 그럼 여러분들 주머니에 32조가 들어갔을 거예요. 심지어 이 한화 김승현 회장은 이 대우조선해양을 현재 한화 오션을 예전에 인수 시도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2009년에. 2009년 언제야? 리먼 브라더스 서프라임 모기지 터지고 나서. 그때 6조. 지금보다 더 싸. 그렇게 제시했다가 못 샀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 김승현 회장은 뭐냐면 M&A를 시원하게 하는데 이 시원하게 하는 것도 아무 때나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야. 정말 싸게 아니면 안 사. 6조? 안 돼? 8조? 해보는 거야. 여러분들 거의 15년 지났어. 6조를 은행에만 넣어놨어도 15년이면은 그게 12조는 됐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8조? 해가지고 인수하면 40조. 이제
대한민국 1황 나옵니다.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도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다. 언제 망했어?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망했어. 2009년에 리만 때 망해 있어 이미. 돈이 없어. 삼성전자는 승승장구해. SK 하이닉스는 그 당시에 얼마다? 16조, 16조. 지금 400조. 왜 16조야? 돈을 못 벌어. 왜 돈을 못 벌어? 반도체 지금 SK 하이닉스가 HBM으로 세계 1등 돼버렸잖아요. 삼성전자 거의 제꼈잖아, HBM에서는. 왜 그랬어요? 연구개발,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미 망했어. 주인도 없어. 돈도 못 벌어. 그럼 연구개발, 설비 투자 할 수 있겠어요? 못해. 하이테크 산업에서는 그게 핵심인데 그걸 못하던 회사니까 싸게 헐값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SK그룹이 최태원 회장이 이걸 싸게 16조에 인수한 다음에 열심히 R&D, 열심히 설비 투자, 그것도 집중해가지고 HBM 우리 먹어보자, AI 시대 먹어보자 하니까 이게 16조짜리가 400조가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투자 관점에서의 공통점, 소위 몰빵했다. 자산의 20% 전후를 하나에 몰빵해버렸어. 우리나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가계 평균 총자산 전체 총자산 나누기 가구수로 했을 때 5억 정도가 있습니다. 5억 4천만 원. 대출 포함. 대출은 보통 1억 정도 쓰신대요. 그러니까 순자산 4억에 총자산 5억이야. 근데 거기에다가 한 종목 또는 두 종목. 최태원은 한 종목, 김승현은 두 종목에다가 1억을 박는 거야. 그래야 돈을 벌어. 근데 우리나라 평균은 어떻다? 이 5억인데 주식 자산이 얼마더라? 30년에 1,500만 원에다가 한 뭐 500, 600밖에 주식을 안 해. 그걸 또 어떻게 해? 백화점식으로 20개 종목. 600개 20종목씩 하면 600만 원 20종목씩 하면 얼마입니까? 30만 원씩 사는 30만 원. 한 주 사는 거야. SK 하이닉스 한 주 50만 원. 돈이 안 돼. 내가 5억이 있으면 최소 한 종목에 1억을 찍을 수 있어야 김승현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처럼 돈을 번다니까요. 자, 투자의 공통점 세 번째. SK 하이닉스 인수 이후에 14년 기다렸습니다. 14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삼성 테크윈 인수한 다음에 11년 기다렸어요. 제일 짧은 게 누구다? 김승현 회장이 대우조선해양 인수하고 현재 하나오션 2년 기다렸어요. 이렇게 될 때까지. 근데 여러분들 계좌에 봐봐. 백화점 그 계좌에 2년 이상 보유한 주식이 있어요? 있다 하시는 분들 중에 다시 돌아봐. 2년 동안 계속 올라가는데 참고 기다린 주식이 있어. 물려서 기다린 거 말고. 아니 조금 사서 기다린 거 말고. 까먹은 거 말고. 의미 있게 몰빵 찍었는데 2년 동안 쭉 10년 동안 쭉 오르는데 갖고 있었던 거 있냐? 없을걸? 제일 짧은 게 2년이에요. 하나오션 11년, SK하이닉스 14년 기다렸다니까. 자, 우리나라 코스피 4천 시대를 만든 대장주 세 종목의 투자 관점에서의 공통점. 첫 번째, 미운 오리 새끼일 때 샀다. 싸게 샀다. 사람들 팔고 싶어서 안 달랐을 때 나는 샀다. 반대로 행동했다. 두 번째, 소위 몰빵. 자산의 20% 이상을 한두 종목에 찍었다. 세 번째, 오랜 시간, 최소 2년, 최대 14년 기다리니까 이게 뭐 5배에서 25배 가까이 올랐다. 이게 오늘 제가 보는 우리나라 코스피 5천, 6천, 만을 가는 데 있어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령화가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구조들이 사실 많이 성장하기는 어려워. 글로벌화도 어렵고 소프트웨어, 인터넷 플랫폼 이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매출액 늘어나는 거랑 영업이익 늘어나는 거랑 비슷하게 올라가야 되고 그만큼 올라가려면 설비 투자가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 열악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5천, 6천, 만, 5천까지는 그냥 밸류업으로 갈 수 있어요. PBR만 올라가도 가.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 벌써 4천이야. 5천 25%밖에 안 남았어. 주식 25%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6천 만 가려면 내가 찍은 기업들이 큰 변화가 있어야 돼. 그 큰 변화가 오늘 말씀드린 이 기업으로서의 공통점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공통점이었습니다. 네, 넘어가기 전에 이 머니트렌드 2016을 세워놓은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벤트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야 맨날 똑같은 얘기해? 그런 분들은 잠깐 쉬어. 저기 네스프레소 하나 타오고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니까 잠깐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저희 이 머니트렌드 2016 이벤트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전환해서요. 저희 회사 홈페이지입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 thepublic.co.kr로 들어오시면 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유롭지만 엣지 있게 발굴하고 숫자와 논리로 검증하라. 더퍼블릭이 주식 투자를 잘하는 방식. 창의적 주식 발굴러 김현준, 끝없는 프로 검증러 정호성 이렇게 둘이서 일을 하고 있고요.
뭐 돈 잘 벌었다 뭐 이런 얘기고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4.5년 정도 저희랑 같이 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 있으면 돈을 벌 확률이 아주 아주 높습니다. 잠깐 뭐 가입했다가 뭐 6개월에 해지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희도 확답을 못 드리는데 보통은 오래 투자를 하시고요. 저희 이제 해외 투자 이미 10개 국가 이상의 투자를 했었고 3개월마다 고객 총회 개최해서 여러분들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한 달마다 고객 레터를 발간하고 있는데 이 고객 레터는 공짜입니다. 공짜. 그럼 어떻게 고객 레터를 받아볼 수 있냐? 이 더 퍼블릭 레터 구독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를 누르시고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뉴스레터와 투자 상담을 받고 싶어요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상담 내용, 나 주식이 궁금하다, 무슨 주식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좋고요. 나 펀드 가입하려고 하는데 얼마부터 되는 거냐 또 좋고요. 뭐 수수료 구조는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도 좋고요. 나 집 갖고 있어야 되냐 아니면 전세 놓고 투자해야 되냐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하시고 나서 보내기 누르시면 저희가 바로 연락을 드리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상담 내용 몰라 하시고 추가로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머니 트렌드 2016 이벤트 참여합니다.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그리고 보내기 누르면 돼. 대신에 이걸 사야 돼. 근데 얼마 안 해. 한 2만 원밖에 안 합니다. 2만 원 하면 머니 트렌드 내용 공부하고 내년에 재테크 트렌드 보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 뉴스레터 한 달에 한 번씩 무료로 받아보고 또 하나는 그 이벤트 참여합니다. 이렇게 쓰신 분들 중에서 11월 20일인가? 저희가 추첨을 해요. 추첨을 해가지고 3명을 추첨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여기 상담실입니다. 사실 저희 회사 상담실인데 여기 오셔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제가 1대1로 투자 상담 저희 회사 펀드 가입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알고 싶은 거 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고민 상담 들어드리는 것을 3명 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꼭 이 책 한번 찾아봐 주시고 저희 회사 홈페이지 한번 들어와 주시고 뉴스레터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